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는 자본 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을 지상 목표로 삼아 달려왔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특히 중국 자본의 빗장을 열어주며 개발 열풍으로 이어졌죠. 관광객 증가와 건설 경기 호황은 달콤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 자본은 제주의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독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놓고 오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 중국 자본 문제는 제주 사회에서 조금 오래된 이슈죠. 가라앉았던 이 이슈가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백통신원 제주 리조트는 중산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사업 승인을 내준 우금민 도정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밀이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휴양 문화시설을 짓는 계획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고 콘도미니엄도 분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승인 당시 계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등을 포기하면서 사업 기한은 점점 늘어나고 사업 규모는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원희룡 도정과 오영훈 도정이 이런 변경안을 수차례 승인해주며 사업자에게 부동산 장사만 허용해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자와 비공개로 만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자, 오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 논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누구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고발하신 홍 대표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그 세부적으로 그 방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보다는 가장 좀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도지사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서 그것도 밀실에서 사업자와 만났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그 방문이 매우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사가 가서는 안 될 곳이다. 부적절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제주도지사라면 제주도에 있는 벌어진 어떠한 사업 개발 현장에 갈 수는 있죠. 개발 사업장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또 개발 사업장 사업가들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얘기들을 공개적인 어느 특정한 사업가만이 아니라 공개적인 간담회를 통해라든가 그 속에서 제주도정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주도정이 사업가들한테 계획 속에서 지켜야 될 약속 이런 게 좀 투명하게 진행됐다면 그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불투명한 행사 때문에 더 오해를 샀다 이렇게 됩니다. 뭐 장 위원장님? 비슷한 기조인데 근데 홍 대표님께서 도지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요. 저는 가서 안 될 곳이라기보다 밀실에서 만난 것 자체가 초기에 이제 오해다. 서두에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셨다 그렇게 얘기해서 수정하신다는데 저는 뭐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제주도지사면 아까 이상봉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현장을 많이 가야죠. 근데 그날 공개된 동선이 도지사가 움직인 동선이 3곳인데 이 백통신원 가는 것만큼은 공개된 일정표에 없어요. 비공개로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논란에 이게 이루어진 논란이 생긴 가장 근본적 원인은 왜 동선을 비공개로 했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고향 남원 가는 길에 있어서 궁금해서 갔다 하는데 궁금하면 관계 부서 국장이나 과장 불러서 자료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으면 되죠. 이미 며칠 전부터 사전에 예고해서 그 회사에서는 환영 현수막도 걸고 오영훈 지사 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단순히 궁금해서 가다가 툭 들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미리 예고된 거였어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 말씀이 좀 거짓말에 가까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논란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전 해명을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의회에서 좀 따졌으면 좋겠고요. 궁금해서 들렸다
들렸다는 말이 꼭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궁금해서 한번 들릴 테니까 시간 좀 비워달라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27일 날, 5월 27일 날 방문한 다음에 5월 28일 날 여창수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6월 5일 날 오영훈 도지사의 해명은 궁금해서 갔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말이 맞느냐, 그 서로 대변인과 도지사 본인의 말이 다르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오영훈 도지사의 해명이 정직하지 못했다 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특혜 의혹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지만 사실 돈을 벌 수 없다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는 이 휴양문화시설을 백지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오영훈 도정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는 그 리조트로 그 변신한 땅을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런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의혹이 이 주장 얼마나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제주도정에서 도지사와 제주도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승인은 했지만 그 변경 승인을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한 후 이후에 됐지만 그 이전에 취임하기 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변경 의견으로 이렇게 의결이 된 거라서 그 뒤에 도지사의 승인이라는 거는 좀 그냥 절차적인 과정이었다. 거기에서 뭐 도지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게 법적 절차대로 했다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개발 사업 승인은 도지사의 이제 그 재량, 그러니까 뭐 물론 도의회 의견이라든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의견을 바탕으로 하지만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와 배치된다, 정책과 배치된다 했을 때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도지사의 어떤 그것에 대한 특혜로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단순 결재했다. 그럼 오영훈 도지사는 전임 도정의 뭐 후계자예요? 그런 식의 해석밖에 안 되잖아요. 새로운 철학과 도정의 방향을 갖고 도정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 취임한 도지사라면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졌던 심의위원회의 의결일지라도 그것이 맞으면 해주는 것이고 틀리면 부결시켜야죠. 그러면 승인 결재를 해줬다면 왜 했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책적 논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개발 행정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주도의가 다음 달에 하반기 원구성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주제 가지고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 백통신원 문제를 포함해서 제주 전역의 중국 자본 개발 현장으로 논의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중국 자본이 투자한 개발 사업은 15곳으로 좀 압축됩니다. 이 중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테디밸리 유원지와 삼매봉밸리 유원지 등 2곳뿐입니다. 2호 유원지는 승인이 취소됐고요. 신화련 금수산장은 효력 상실, 그리고 오라관광단지와 송악산 유원지, 차이나 비욘드 힐 등 3개 사업은 승인을 받지 못해서 무산됐습니다. 백통신원을 비롯해서 나머지 사업 8곳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잦은 사업기간 연장 그리고 사업 내용 변경입니다. 무려 7차례나 변경 승인을 해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변경 승인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해줄 수밖에 없나요? 우리 직접 도정을 경험해 보시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 경영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중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대외 그 경제 정책,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을 뭐 금지한다든지 외국인 관광객을 뭐 다시 허가한다든지 혹은 또 외국인 투자를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되게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자주 변경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뭐 자금을 묶어버렸다, 그래서 돈이 안 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예측이
시장 경제 논리만이 100%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생긴 문제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또 제주도는 그 외국인 관광객에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중국인 관광객이 모객이 되지 않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개장을 늦춰야 된다든지 사업을 연장해야 되는지 그런 경영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변경이 좀 불가피하다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잦은 거냐, 그리고 변경 승인의 기준 혹은 변경 승인의 사유로 제출한 그 사유가 타당한 거냐 하는 부분들을 전 도에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아까 장성철 기획관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죠. 예,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사업자의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변경 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역사공원도 거기 이제 분양형 숙박시설 1,300실 규모에서 4,500실 3배를 늘려주는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최대 이익을 사업자한테 보장하기 위한 그런 변경 승인이었고, 대부분 그 사업 기간 연장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요, 어쨌든 이 부동산을 사놓고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사업자들이 나중에 좀 이걸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다리는 걸로 일부러 뭐 착공만 해놓고 계속 연장하다가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겠다가 해제하겠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몇 사 파고 뭐 이런 식으로 뻔히 눈에 보이는 그 자본의 속내가 보이는데도 그런 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행정사무조사 특기를 직접 운영위원장으로 하셨는데, 호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시절에 사업 계획을 벌려놔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이제 투자자 자본 측에서는 지금과 같이 변경 승인이 어쩔 수가 없었던 측면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 홍영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연장이 필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좀 더 조건부 부대 의견을 잘 달면서 1차에서부터 무진장 20차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큰 연장 기간 속에서 그 기간 내에 사업자들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생 협약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협약 내용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마무리했으면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텐데, 지금과 같이 마무리에 대한 사업장들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가 상승을 통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리다가 그냥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작용이 도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가 상승을 통한 부동산 그 개발 이익을 그 개발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개발 방식, 그 허가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지구지정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 행정을 했죠. 그래서 3개 단지 20개 주고 이렇게 했는데 토지 획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개별 허가 방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토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래서 인허가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과연 이런 개별 허가 방식의 그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계속 그 용인할 거냐, 이 비중을 이렇게 계속 크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구지정 방식에 의한 그 단지 개발을 하더라도 뭐 분양 방식에서 그 개발 사업자한테 일정 정도 땅을 이렇게 그 확보해서 팔아주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도 언젠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JDC가 하는 방식인데요. 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많았죠. 사실은 이게 이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 PF로 이제 어디 그 화교 자본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모양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규모 부동산 개발인 경우는 그 금액이 크고 그럼 투자자들도 그것에 대한 빠른 이익 환수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좀 그 구조 자체가 저는 미리 어떤 이 지구를 만들어 조성해 놓고 거기를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주는 방식이 더 괜찮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런
부동산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승인 받고 연장하면서 땅값 오르면 그러니까 사업자가 게 먼저 가장 좋은 자기 거 땅을 다 아닙니까? 마련해 놓고 네네. 사놓고 허가 받으면 제일 쉬운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 전역의 어느 지역을 우리가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환경과 개발의 보전 문제에서 해결이 가능하냐. 근데 이 기준을 우리가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사업자가 어디서 땅을 들고 와서 개발 사업 신청할지를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환경 문제나 개발 이 보전 문제에서 어떤 해결 방안도 우리가 나름대로 좀 확보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환매 조건부라고 해서 우리가 땅을 이렇게 매각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기준 조건을 명확히 달고 그 조건이 이행되는 그 조건 하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JDC 얘기했잖아요. 그런 방식 훨씬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토론 계속 놔두고 토론하시던 놔뒀는데, 사실 이게 제주개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제주도개발 특별법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처럼 지구지정 방식으로 해봤던 거죠. 근데 이게 자본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이후에는 개별 허가 방식으로 다시 또 방식을 변경하면서 중국 자본까지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형태로까지 지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허가 방식이 좋으냐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장점을 있어서 택했는데 단점이 있어서 다시 바꿨다가, 또 이게 또 단점이 있으니까 또 이제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이거 나중에 대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본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특혜, 세금도 깎아주고 하면서 끌어왔는데 왜 계획대로 안 하고 그냥 중간에 그만두느냐,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세금 감면액이라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도민 정서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이 부족한 건가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원래 사업 계획들이 계획대로 됐으면 그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속에서 잦은 변경의 내용들이 축소라든가 또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들에 대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세금 감면인데, 또 세금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이 법률 사례들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백통신원이 세금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어떠한 세금 감면이 지금 공개되지 못하는 부분들인지, 또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가 요구를 한다면 객관적인 팩트 안에서 좀 더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감면 받은 건 환원이 돼야 맞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진흥지구나. 정서상은 맞는데 실제로 법적 근거에 대해서 공개하는지 안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점이라는. 그러니까 백통신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외투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되거나 그러면서 감면을 받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의 그 경우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경우에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당연히 감면액을 환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 추징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행정의 기본이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런데 그런 백통신원의 문제는 과연 이게 세금 감면 환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확하게 그 백통신원이 그 사업 변경 신청한 내용을 정확히 보고, 그것이 처음에 제출했던 기본 사업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느냐, 아니면 어긋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금 환원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비판이 쏟아지니까 저희도 해명 자료를 냈거든요. 네. 그 해명 자료는 보면 조세 감면 기준을 $2,000만 이상만 투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이 우리도 돈 27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1,000억만 투자했다고 해도 277억만 넘었기 때문에 환원은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설명입니다. 그게 외투법상의 이제 외국인 투자진흥지역 지정 조건인데, 그런 지정을 할 때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 7, 8개, 10개 쭉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그 행정의 재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10개 기준을 다 놓고 봤을 때 과연 본래 처음에 제출했던 사업의 방향과 취지에 이게 크게 어긋나는 거냐.
이게 벗어난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이게 연속성 사항으로 봐야 된다. 이게 옳은 건지,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그 시기에 도정이 혹은 제주도가 도민들이 합의하는 어떤 그 정책적 합의, 방향, 그 취지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추징을 해서 받아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장 위원장님의 해석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의지라고 얘기해버리면 일부러 다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세부적인 바는, 기준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여러 가지 딱 하나 그 조세제한 특례법 그 하나만 가지고 추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쪽으로 도민들을 좀 나쁘게 말하면 기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뭐 도정 관계자들이 더 살펴보고 아니면 그건 추징을 하는 게 도민들이 맞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이거에 대한 태도도 일단 얼마나 지금 감면받았느냐, 또 얼마나 추징했느냐, 요거를 처음에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밝혀요. 네. 아까 그게, 말씀하셨어요. 그 태도부터 해가지고 제주도정이 이 사업자한테 뭔가 특혜를 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밝히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도민의 의혹을 증폭시켰던 겁니다. 사업자가 만약에 전체 사업 시설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 승인의 어떤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하고 멀어도 너무 먼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징은 당연히 전 세금 추징은 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백통신원 사례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사실 우금민 도정 처음 사업 승인 내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형태처럼 변경 승인이 된 그러니까 호텔도 없고 생태 테마파크도 없고 콘도만 한 200실 정도 되는 규모로 처음에 사업 신청이 들어왔다면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시 지금부터 이제 대안을 하나씩 지금이라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대안 논의하기 전에 좌초하고 표류되고 있는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도정 당시 논란이 컸던 대표적인 두 곳에 일단 집중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송악산 유원지 뉴오션타운 도의회가 이례적으로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결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를 대신 사들이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했는데 이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토지 매수라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맞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악산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 평가가 도의회 부동의가 됐죠. 그래서 원희룡 전 도지사가 뒤늦게 마치 자기의 정치적인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송악산 선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뭐 도의회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부동의하더라도 뭐 도지사가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됐다고 보고 실은 이런 좀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중국 자본이 대규모 한라산 바로 밑에 이런 땅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뭐 다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헬스케어 타운의 녹지 그룹이 철수하고 드림타워도 녹지 그룹이 지어가지고 이제 롯데관광개발에 넘겨주고 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왜 이렇게 철수를 했냐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아까 미중 갈등 얘기했습니다만 경제적인 전쟁 중이거든요. 예전에는 막 해외로 나가서 땅도 사고 막 관광도 엄청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시점이 되자 달러를 확보를 밖으로 못 나가게 지금은 중국도 이제 하이난이라고 중국 아래쪽에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리조트나 이런 관광 개발을 하고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밖으로 못 나가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매우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미중의 힘겨루기가 어느 시점에 좀 끝날지 모르지만 단기간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라관광단지 같은 경우 사업 부지가 무려 그 마라도 면적 12배 이릅니다. 그리고 사업비만 6조 원에 이르는 아마 제주 최대 개발 사업이 될 뻔했었던 곳인데 여기는 뭐 중산간 단개발 논란 속에서 결국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 종합해봐서 이게 사업장과 특징이 있어서 일관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잇따르는 좌초, 표류하는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오라관광단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다른 그 대규모 리조트의 개발에서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펜션, 그 콘도라든지 이런 숙박시설 이런 위주의 그 대규모 개발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시기에 그러니까 한 관광객의 규모라든지 제주도 관광 수요 시장 등을 우리가 고려할 때 그만한 규모의 리조트 개발이 과연 됐을 때 제주 경제가 그 갖게 될 부담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걱정이 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 자본 검증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오늘 뭐 중국 자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교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틀에서 보면 그 예측이 가능해야만 개발 행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중국에서 온 자본의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워낙 강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예측이 좀 그 불확실하다. 자본 검증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돈을 마련해 놓고 딱 들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승인을 받았으니 땅을 사놓고 땅을 산 것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투자자 돈을 받았겠죠. 일단 승인을 받으면 또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개발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 그 부동산 개발이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고 그런 투자 구조 때문에 사실은 검증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당장 그 돈을 갖고 있지 않은데 뭘 갖고 검증하겠습니까? 그때 페이퍼 컴퍼니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중앙에 코트라가 있고요. 네. KDI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그 단기 차익을 노려서 그 들어오는 한머니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자금의 성격은 아닌지는 충분히 현재 제도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검증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 그게 여러 투자자들이요. 네. 이렇게 컨소시엄처럼 해가지고 들어온다고요. 한 사람은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개발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검증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니, 그 돈이 그 돈의 성격은 우리 외국인 투자 자금 같은 게 주식 시장에도 들어오고 채권 시장에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 자본, 초기에 들어오는 자본이 그런 종류의 성격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검증할 수 있는 거는요. 기획관님 처음에 들어올 때 땅 샀는데 그 돈이 누구한 어떻게 조성된 돈이냐. 네. 이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개발 사업이 정말 제대로 그 6조 규모, 오라관광단지 같은 6조 규모인데 6조 규모의 돈이 그걸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10분의 1을 6천억을 가져다 놔라. 그래서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네. 말씀인데 최소한의 자본 검증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더 이상 하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초기 자금, 그러니까 초기의 사업자의 사업 방향과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초기 자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본금이 성격이 어떤 돈인지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국제적인 한머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코트라나 KDI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정도의 검증 정도는 필요하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 개발이 이제 도의 정책 이슈가 될 때도 있고 또 개발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좀 더 제주에 맞는 자연 경관을 잘 지켜나가자. 그러기 때문에 송악산 유원지 관련된 부분들도 개발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했으나 도민정서라든가 또 송악산이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 또 지켜낼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지방 재정들 500억 정도에 대한 찬반을 겪으면서도 원희룡 도정이 또
도민사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속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또 아까 같이 오라관광단지는 우리 장성철 전 위원장님이 동의하는데 법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지만 지금에 있는 사업 계획과 사업 내용으로만 그 사업을 다 제주도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제 결과에 대해서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가 한 3,400억 정도입니까? 예치하면서 자본검증위원회를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는 다르게 투트랙으로 했었는데 좀 큰 렉스만큼은 좀 아까 같이 법적 효력은 발휘하지 않지만 좀 더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대로 이 꼼꼼하게 해나가지만 좀 자본검증위원회 같은 경우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업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실현 가능성 돼 가지고 계획에 대한 목표들을 도민사가 같이 양분들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세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 실패 그리고 환경 훼손 논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은데 해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가 자본 조달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시다가 좀 잠시 중단이 됐는데 이게 사실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법적 성격이 그 당시 좀 애매했었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근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식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또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라든지 재원 확보 계획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위원회 가지고 지금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도 장 위원장님은 초기 자본 정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정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의 검증이 되면 그거는 그 단계는 넘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이상은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죠. 예. 또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위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할 수 없다는 걸 동의합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초기 자본은 가능하죠. 결국 자본 조달 실패에 대한 문제는 뭐 대안이 딱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자본 상황을 그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본이 이 정도 투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땅까지도 우리가 포기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이제 변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세금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지만 세금뿐만 아니라 그냥 그 땅 다 도시계획 그 계획을 지키지 그 못했으면 땅은 그 사업자 땅이잖아요. 아니 그 아까 환매권 사업자가 매입한 땅인데. 아니 환매권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신화역사공원 당초에는 제주의 신화역사를 테마로 해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고자 했던 건데 거기다 죄다 분양형 숙박시설만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단체에서 한번 환매권 얘기를 했었어요. 당초 개발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 날 JDC와 그 사업자가 서광 그 설이 거기가 마을 목장이었습니다. 거기 주민들 데리고 싱가포르를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그러면 되지 않느냐, 환매권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 예래동 같은 경우도 그 판결이 그렇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당초의 목적하고 유원지 땅인데 당초의 목적과 다른 개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무효고 수용도 무효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났듯이 그런 거는 사실 도정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1차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도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는데 어쨌든 돈만 들어가면 된다. 개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대부분 개발 사업들이 자기 돈만 되는 것만 딱 하고 그 다음 약속들은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죠. 만약에 대응을 해서 이 사업의 어떤 그 기본 취지나 목적이 거의 상실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원인 무효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그것이 도정에 주어진 권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 개발심의위원회라든가 아까 법적에는 없지만 자본검증위원회를 이제 하듯이 그러한 결과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그리고 도정이 장기적인 정책하에서 도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을 잘 사업계획으로 입안한 사업자들 속에서 좀 공통분모를 찾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 문제가 환경훼손 논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방식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한번 좀 토론을 해보죠. 이런 구조가 지금 전반적으로 제2차 국제제도 종합계획 하에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 발전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목적이.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틀 안에서 어쨌든 그 외국 자본에 대해서 중국 자본에 대해서 어떤 최대한 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홍 대표께서는 어쨌든 그 자본 유출을 통한 대규모 개발이라고 하는 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됩니다. 저는 뭐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이제 단어까지 나오니까 이 토론이 좀 커지는데 20년 정도 했어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오영훈 도지사는 뭐 수정하자, 폐기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을 하시던데 전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확정이 된 비전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근데 이 국제자유도시가 20년 정도 오니까 많이 왔다 생각하는데 그때 출발할 때 우리가 100년 되게 보면서 하자.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20년 정도의 성과를 냉정히 보면 아까도 15개 중국 자본 투자 유치해서 살했지만 성공한 게 2개밖에 없죠. 실제로 투자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제대로 개발 프로젝트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드림타워 정도 딱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외국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어떤 관광 개발을 한다 하는 측면과 함께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도저히 내부 자본, 향토 자본, 국내 자본 이런 거를 통한 전 관광 개발이나 이런 쪽도 못지않게 신경을 같이 써서 이걸 조화롭게 가야지 외국 자본만 모든 것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식의 개발은 전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 경제 문제까지 좀 더 가게 되는데 이런 관광 개발의 문제 결국 우리가 경제 성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경제 성장 없이 홍 대표님 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성장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 무조건 성장만 강조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이 아니죠. 네. 그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네. 일정 정도의 성장률인데 그런 거와 함께 새로운 어떤 전략 산업, 새로운 어떤 제주도에 그 좀 집중해야 될, 육성해야 될 그런 분야들을 제대로 챙겨서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투자진흥지구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게 도지사가 국세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래 뭐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감면하는 것도 우리가 포기할게. 그래야 되나요? 저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거는 외투 지역이라고 8개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렇게 뭐 제주도만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아니 도지사가 결정하잖아요. 네. 다른 데는 산자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도지사의 권한만 커질 뿐이죠. 그게 도지사가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제주도라고 도지사가 감면해 준다는 게 도민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를 통해서 산자부 장관이 감면해 주든 도지사가 감면해 주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감면 조치를 해주는 거하고 네. 제주도지사가 감면해 주는 건 다른 거는요. 제주도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이나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의 네. 장관은요. 네. 제주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독자적인 개발 정책 혹은 외자 유치 정책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제자유도시 JDC를 걷어갔어야죠. JDC 있고 그 도지사 권한 그렇게 해서 도지사의 방향대로 할 수 있다. JDC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말입니까? 좀 더 우리가 한목적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제자유도시는 비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게 되면요. 이런 제도를 다 포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포기하는 건 성급하다. 오히려 아니 근데 내부 자본 유치를 통한 말씀은 그럼 그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이대로 가고 또 다른 쪽에 어떤 이제 새로운 그 가치들까지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특별법에 다 있어요. 조화롭게 가야 특별법에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있는데 지금 모양은 그 모양이 안 된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그건 됐는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능력의 문제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제도라는 게 자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가 그 핵심이잖아요. 그 제도가. 제주특별법에서요. 네. 그러면 자본한테 제도 완화를 해줘가지고 규제 완화하면 자본이 빨리 돈 되고 돈 많이 버는 걸 하려고 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예, 자본한테 물어보십시오. 자본이 그럼 네가 빨리 돈 되는 게 좋아, 천천히 그러니까 그 상생하는 게 좋아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하십시오. 제주특별법에요. 자본이 들어오는 걸 허용해주는 조항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사람, 아니, 상품, 자본이 그런- 자유롭게 다 아니, 다닌 이거 것이잖아요. 선언적인 종합계획에 거고요. 그 특별법이 있는 것이고. 제주특별법 무슨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네. 제주특별법에 네. 구체적인 조항에 네. 제주특별법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제주도로만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특별법이 있잖아요. 특별법 자체가 아니, 그거죠. 특별법 조항에 그런 게 있냐고요. 투자진흥제고 제도가 그렇고. 자본 유치를 위한 특별한 조항은 없어요. 세금 감면 조항은 있어요. 아니 그거랑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아까 자본이 그러니까 뭐- 도지사가 이런 개발 요거를 땅을 사면은 그거에 대한 이 개발 승인을 해주는 게 자, 그게 네,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분 잠시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제도가 없습니까? 아니, 홍 대표님, 특별법에 홍 대- 투자진흥지구 왜 합니까? 홍 그럼 대표님. 개발 지구 지정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왜 홍 대표님, 합니까? 네, 그게 잠깐만. 제도 아닙니까? 자, 두 분 잠시만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야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도민 정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홍영철 대표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거나 제도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를 개선하자면 누구의 목적이 아니라 합의 과정들이 공론화 과정들을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목적 몇 구 단어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목적을 담기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치열하게 서로 소통을 통하고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공론화 통해서 하나씩 밟아 나가야 될 그런 제가 한 난관이 있는 것 딱 한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홍 대표님께서 뭔가 이제 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제주특별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언적으로 뭐 자본, 사람,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런 조항이 있어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얘기할 때요. 근데 구체적인 조항에 보면요. 그러니까 제주특별법의 조항 때문에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조항은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아까 그런 논리 때문에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조항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건 전 아니다 이거죠. 그런 조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홍 대표님도 반론 드리겠습니다. 8개 투자진흥지구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외국인 조세에 대한 특례법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가 왜 없다고 하세요? 아니. 그리고 제주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고 자본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 보시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후퉁우지의 하울러 우시엔 제주. 왜 중국어로 이걸 했을까요? 중국 자본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중국 자본 들어와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복합리조트 하라고 그랬어요. 복합리조트 왜 했습니까? 거기 카지노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논의가 지금 또 글로 가면 안 되죠. 그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유지할 거냐, 네. 폐지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제자유 도시라는 게 그런 식으로 변형돼 왔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골격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개발하자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속도를 빠르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성장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제주도가 전국으로 임금 소득이 평균 최하이고, 네. 그리고 자, 예. 지금 불필요하게 도로 포장률도 전국에 두 번째예요. 서울 폐기해야 다음에.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우리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 없고 도로 깔면서 다른 2차 산업이나 6차 산업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주특별법의 명칭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빼자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게 반대한다 이거예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언제 끊을지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의원님도 하실까요? 앞으로 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라고 해도 사실상 제주도에 더 개발할 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개발이 정체되거나 또 지금 오늘 토론하신 분들이
이 변경이 잦은 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 제주도의 정책적인 지원과 그런 이제 지도 감독으로 이 벌려놓은 사업장들은 좀 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도 만들었으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이 이 도민들 사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잘 인지해가지고 좀 개발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을 잘 진단해 나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업자들이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좀 더 개발에 대한 또 긍정적인 입장 그리고 보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싹트는 우리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오늘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린 거고요. 두 분한테 딱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장님. 어쨌든 그 백통신원 논란을 계기로 해서 제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들의 어떤 그 득과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살펴야 되고 뭐 어떤 그 여론몰이식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확하게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 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자유도시 아까 말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국제자유도시 그 자체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외국인 자본들이 뭐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지구 제도만 하더라도 외국인 그 관광업 투자 외에도 제주도민들이나 또 국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화장품업이나 식품업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 있어요. 투자진흥지구로 할 수 있는 업종들이 20몇 개까지 늘려놨거든요. 이건 제주도민들이 만든 업적의 제도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전 주어진 우리들의 역할이고 의무다. 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대표님.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은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예, 이 입장입니다. 지금 거기는 이미 이제 금액 갖고 지금 투자진흥지구를 아까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개 그 이제 산업들이 추가로 돼 있지만 사실 대부분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처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것부터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세 분 오늘 뜨거운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가 지나고 난 뒤 제주의 중국 자본 유입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특히 지난 10여 년간 제주 사회는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경기 호황일 때 느끼지 못했던 거품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죠.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주 사회의 건강관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본 유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분명 없습니다. 제주의 생태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그 대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중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